우리 명명 라디오 특집, 오늘은 브래들리 빌 특집인데요.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 가장 핫한 브래들리 빌인데 트레이드 루머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워싱턴 위저즈가 현재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벤치로 들어가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면서 인터뷰 때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트레이드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브래들리 빌이라면, 내가 브래들리 빌이라면 워싱턴 위저즈를 떠나야 하나 아니면 남아야 하나, 이런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요. 브래들리 빌이 어떤 선수인가 먼저 보면은 2012년 드래프트 3번 픽이죠. 2012년도 드래프트 픽이 누가 나왔던 드래프트 픽인지 아세요? 2012년도 드래프트 픽은 되게 재밌는 픽이 많은데 1번 픽에 AD, 그리고 2번 픽에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 6번에 데미안 릴라드, 9번에 안드레아 드레먼드, 35번에 드레이먼드 그린, 39번에 크리스 미들턴. 그래서 생각보다 2012년도에 되게 잘된 선수들이 많다. 2012년도 드래프트 픽이 밑에 순위 픽인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12년대 지금 드래프트 선수들이 잘된 선수들이 많죠. 그래서 12년도 드래프트 픽 선수들이 현재 9년 차인데 브래들리 빌 나이는 27세고 올 시즌 정말 잘하잖아요. 득점 랭킹 1위죠. 평균 득점 지금 얼마죠? 지금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이전 경기까지 35.4점. 평균 득점이 35점. 네, 맞습니다. 이게 평균 득점 기록이 30점 넘는 것도 굉장히 높은 기록인데 30점이 아닌 35점이에요. 그죠? 지금 득점 랭킹 1위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근처 순위에 있는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은 어떤가요? 팀 성적이나 뭐 그런 거. 지금 현재로서는 브래들리 빌이 1등 35.4점으로, 네, 압도적이죠. 그리고 듀란트가 30.5점, 네. 그리고 릴라드가 28.8점으로 3인데 지표를 봐도 그 브래들리 빌이 딸리지가 않아요. 뭐 자유투율이라든가 아니면은 필드골 성공률이라든가 3점슛 성공률도 2, 3위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고, 거기다가 지금 거의 원맨팀이잖아요. 러셀이 큰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집중 수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표를 나타낸다는 거는 지금 최고의 전성기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런 루머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정말 잘해주는데 나이도 27살이 정말 운동선수로서는 전성기 맞이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한 2, 3년 안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데 팀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벤치에 들어갔을 때 실망하는 표정이 나온 사진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네. 참 당연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기자가 그걸 또 물어봐서 더 뭔가 화제가 돼서 뭐 유튜브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런 정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프로 선수로서 당연하게도 승부욕을 갖고 있을 텐데 지고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올스타 투표가 이제 시작됐는데 작년에는 올스타에 뽑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득점 랭킹 1위고 뽑힐 것 같죠. 올해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이렇게 루머도, 트레이드 루머도 엄청나고 뭐 임팩트가 있으니까 뽑힐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현재 이제 녹음하는 시간 기준으로 팀 성적이 3승? 3승 12패. 오늘까지 3승 12패입니다. 네, 오늘 3승 12패를 기록했고, 리그가 지금 4분의 1 정도 지났는데 3승밖에 못해서 정말 안 좋은 성적인데, 그 부진의 이유가 당연히 브래들리 빌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그리고 선수단 부상 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는데, 부상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부상이냐면은, 일단 러셀 웨스트브룩은 현재 복귀는 했지만 대퇴사두근 부상과 손가락 부상을 당했었고, 그리고 이시 스미스도 부상이고,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루키인 데니 아브디아가 부상이고,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주전 센터인데 시즌 아웃 당했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렌을 급하게 영입했고, 그리고 조던 벨가 10일 계약을 맺었어요. 10일 계약이요? 네. 그 10일 계약은 이제 10일 계약 맺고, 그 다음 10일 계약 한 번 더 맺고, 그 다음 계약 때 정식 계약할 수, 최대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처음에 잘하면은 바로 계약하고. 네. 어쨌든 토마스 브라이언트 메꾸려고 영입한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나와서 몇 경기가 연기되고, 그리고 코로나 프로토콜 규정에 의해서
아예 뛰지 못한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슈퍼스타 동료인 러셀 웨스트브룩이 현재 엄청난 부진에 빠져 있고, 경기력을 봐도 많이 못하죠. 네, 오늘 사실 이거 녹음을 한다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워싱턴 경기를 한번 보려고 오늘 지금 1월 30일 경기 그 아틀란타와 워싱턴 경기를 봤는데 제가 2쿼터부터 이제 경기를 보지 못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근데 경기에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뭐 로페즈도 퇴장당하고 러스도 퇴장당하고 론도도 퇴장당하고 다 결국엔 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20점 차이가 계속 나면서 경기가 끝난 걸로 알고 또 뭐 브래드빌은 또 준수한 득점을 올렸지만 경기에 패해서 마음이 계속 복잡하지 않을까요? 제일 도움이 많이 돼야 될 선수는 어떻게 보면 웨스트브룩인데, 웨스트브룩 현재 자기 몸 상태가 100%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번에 출전했을 때도 코로나 규정 때문에 동료 선수들이 이제 로스터 숫자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는 한번.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선수단이 현재 정상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 현재 로스터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제임스 하든이 브루클린 네츠로 오기 전에 브루클린 네츠에 이제 어빙 듀란트가 있을 때 당시 경기에서도 워싱턴 위저즈가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본다면은 그렇게 안 좋은, 경기력이 안 좋은 팀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정상적인 로스터로 가동되었을 때. 경쟁력은 있는데 지금 일시적인 폼이 안 좋은 거다. 네, 선수들 부상이 너무 많고 그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워싱턴이 이제 플레이오프도 못 나간 지 몇 년이 됐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은 못 나간 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슈퍼스타가 계속 남아있기에는 반지를 원하는 선수로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브래들리 빌 계약을 한번 보니까요. 올 시즌 포함해서 다음 시즌까지 계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 옵션이니까 이제 거의 뭐 아니라고 본다면 다음 시즌까지 어쨌든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트레이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인터뷰도 실망감을 표출하는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 재밌는 이제 문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우리 팀이 현재 수비가 주차된 차도 못 막는 수비라고. 네, 저도 봤어요. 정말 웃긴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짜증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선수단이나 감독이나 선수 구성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이게. 그게 혹시 뭐 감독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술적인 문제인가요? 위저드 감독이 스캇 브룩스인데, 저는 예전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경기를 굉장히 많이 와서 스캇 브룩스 감독하고 좀 이렇게 인연이 있나요? 인연은 없지만 예. 많이 봤는데 스캇 브룩스 감독이 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올해 감독 사람도 한번 봤고 그랬는데, 이제 케빈 듀란트라는 슈퍼스타가 있었고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던 거지 그렇게 전략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한테 자유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은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네. 감독이 교체가 돼야지 결국에는 워싱턴에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 네, 왜냐하면은 스탯상으로 봤을 때 그 공격 지표랑 수비 지표가 좀 차이가 나는 게, 공격 지표는 중위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펜시브 레이팅이 26위를 기록했었어요, 제가 봤던 지표가. 근데 26위면은 30개 팀인데 거의 최하위거든요. 그럼 이 팀이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수비는 사실 전략 전술로 메꾸는 거잖아요. 수비 잘하는 선수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감독 문제가 좀 크지 않나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월이 트레이드 되기 전에 존월 브래들리 빌 조합, 월빌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잘 나갔었고, 과거에 워싱턴 위저즈가 제일 좋았던 성적이 최근에 동부 4위까지 했었고, 그 당시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진출했었거든요. 그때 셀틱스와의 경기 정말 재밌었죠. 네, 아이지아 토마스 있었고 뭐 그때 재밌었는데, 브래들리 빌, 존월, 그리고 마키프 모리스, 오토 포터, 보얀 보다노비치, 마친 고탓, 뭐 이렇게 요런 멤버였는데, 이 멤버를 제가 왜 언급하냐면은 존월, 브래들리 빌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 슈퍼스타라고 할 선수는 없거든요.
괜찮은 선수들인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슈퍼스타들이 모여서가 아니어도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워싱턴 위저즈가. 근데 현재는 뭐 엄청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내가 브래들리 빌이다, 브래들리 빌 입장이다 할 때 남아야 하나 떠나야 하나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네. 뭐를 먼저 할까요? 할 말이 많은 거는 떠났을 때 얘기가 많으니까 남는 남았을 거를- 때의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남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는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서 저는 그냥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아서 좋은 팀이 있고, 그리고 남아서의 얻는 로열티나,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의 받는 그런 뭐라 그러죠? 대우들이나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열광적인 도시도 아니고 빅마켓도 아니고 조금 뭔가 좀 샤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도시 전체가?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과연 브래들리 빌이 남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명예 시민? 뭐 이런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단에서 뭔가 계속 우리는 우승을 노리고 있다라는 서포트를 해주지 않은 이상 굳이 남을 필요가 있나? 남아서의 얻는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이 구단 얘기 하셨는데, 워싱턴 위저즈 구단이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과는 살짝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카고 불스였다면은, 시카고 불스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와도 시카고 불스만의 농구 그런 열기가 있잖아요. 그죠. 다르죠. 네. 그런 어떤 도시가 다른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남으면은 이제 팀에게 전력 강화를 요구할 텐데, 그런 워싱턴이 강력하게 선수 영입을 하는 팀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또 최근 몇 년간 행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브래들리 빌이 재계약이 이제 2년 뒤에 할 텐데, 2년 뒤 아니면 1년 뒤에 할 텐데, 그때 이제 뭐 오렌비에 뽑히거나 뭐 어떤 수상하게 되면은 슈퍼맥스 계약이 또 있거든요. 해당이 된다면. 근데 슈퍼맥스 계약이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는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는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슈퍼맥스 계약을 받은 선수들이 리그에 많지 않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어차피 프로기 때문에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어떤 그런 충성, 그런 로열티 그런 의미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승 반지가 요새 좀 화두잖아요. 그렇죠. 네, 우승 반지 끼냐 안 끼냐 막 그래서 슈퍼팀을 결성하고 뭐 그런 건데, 만약에 떠난다면은 굉장히 루머가 지금 많아요. 브래들리 빌이 강팀에 가면 무조건 그건 슈퍼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쵸, 현재 상태로 거의 봤을 때. 우승. 예, 거의 우승에 정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건데, 트레이드 루머 나온 게 진짜 많은 팀들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레이커스,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LA 클리퍼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누구랑 누가 트레이드 되는 거는 셀러리 캡이나 계약 상황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가상의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자면은 제일 우승 가능성 높은 거는 레이커스예요. 그죠? 그렇죠. 르브론이나 AD를 줄 건 아니고. 네. 레이커스 트레이드 패키지 루머 하나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전혀 좀 계산된 게 아니라 좀 현실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은 쿠즈마, KCP, 슈레더, 그리고 드래프트 픽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퀸쿡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트레이드가 만약에 된다면은 저는 이거는 레이커스가 조금 손해인 것 같아요. 만약에 브래들리 빌이랑 이렇게 새 선수, 대표적인 선수랑 트레이드 된다면은, 레이커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승 전력이 더 강화됐거든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근데 이제 브래들리 빌 당연히 잘하고 득점력 좋지만, 슈레더도 득점력은 좋고, 그리고 이제 KCP 수비 좋고, 쿠즈마 벤치에서 잘해주는데, 이제 브래들리 빌이 다 대처하기에는 윈윈도 아닌 뭔가 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레이커스는 그 3명을 준다면은 굳이 비를 받아와서 이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러면 위저드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쿠즈마를 끝까지 안 보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이커스가. 네. 네. 그 예전에 볼과 인그램을 네. 보낼 때도 네. 쿠즈마는 안 보냈잖아요. 네. 어떤 가능성이. 네. 물론 지금 부족한 선수지만
지금 좀 아쉽죠? 네, 아쉬운 아쉽죠. 선수지만 네, 아쉽죠. 아쉬운 선수지만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지금 저는 슈레더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는데 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레이커스에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퍼스는 만약에 간다면 누가 포함될지 뭐 제가 찾아본 건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클리퍼스는 브래들리 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리딩 포인트 가드가 필요해 보여서 트레이드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브래들리 트레이드 빌. 안 하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만약에 브래들리 빌까지 온다면 빅3 포지션이 거의 3명이 다 겹치기 때문에 네. 좋은 트레이드는 아닐 것 같아요. 겹치고, 그리고 폴 조지가 요새 득점력이 굉장히 좋아서 득점력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클리퍼스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러키 벅스 루머도 있었는데, 미러키 벅스는 가면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패키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니스 안타테쿤포라는 정말 좋은 빅맨하고 브래들리 빌이 뛰어본 적은 없거든요. 아, 네. 예, 좋은 가드랑은 뛰어봤죠. 고타 좋은 빅맨인데. 코타 그때 늙어가지고 아니, 잘했는데 좀 느려졌을 때, 네, 그러니까 네, 그쵸. 피닉스 선즈 때에 비해서 좀 느려졌을 때, 그때여가지고 조금 아쉬웠죠. 네, 근데 이제 슈퍼스타급 빅맨이랑 같이 뛰면 좀 다를 것 같아서 벅스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벅스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뭐 주루 할리데이나 미들턴보다는 네, 브래들리 빌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주로 할리데이 미들턴 포함된 패키지로 걔네 보내야 되나? 두 명을 다 보낸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쵸? 패키지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만 보낸다면은 괜찮은 딜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 루머는 이번 시즌 시작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마이애미 히트가 왜 나오냐면 이제 셀러리가 많이 비는 팀이고, 그리고 파이널에 한번 갔었기 때문에 좋은 선수 영입하면은 약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뭐 패키지 나왔던 거는 타일러 히로, 덩컨 로빈슨, 켄드릭 넌, 켈리 올리닉, 그리고 드래프트 픽까지 다 보내는 건. 정말 다 보내죠. 어쨌든 지난 시즌 파이널 진출의 주역이었던 타일러 히로, 덩컨 로빈슨이 둘 다 포함되는 건데, 이게 화두거든요. 어쨌든 3대3 뛰나요? 뭐 선수 가져서 다 보내고 네. 그러면은 아데바요랑 지미 버틀러. 지미 버틀러랑 3대3 뛰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딜 같은데요. 어쨌든 히트 팬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히로 로빈슨 주고 브래들리 빌 데리고 와도 이게 이득인가 득인가 실인가 요걸 따져볼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다 줘도 브래들리 빌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낫다고 생각해요. 네. 3대3으로 하는 게 낫다. 득점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히로 로빈스 둘 다. 근데 이제 브래들리 빌은 그거에 못지않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일단 마이애미 히트 LA 스포츠틀라 감독이 명장으로 좀 손꼽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전략 전술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히로 로빈슨 선수를 그러니까 뭐 좋아하게 돼서 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간다면은. 그쵸. 네. 다 같이 나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나왔었는데, 워리어스는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영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패키지를 가져온 게 있는데, 앤드류 위긴스, 에릭 파샬, 조던 풀, 그리고 뭐 드래프트 픽 포함된 패키지인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클레이 탐슨 부상 때문에 선수 영입을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트레이드 루머에도 계속 오르내리는 팀이고, 워리어스에 가면 어떨까요? 지금 패키지 포함된 걸로만 보면은 워리어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하, 위긴스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니맨이 될 것 같고. 근데 워리어스가 보니까, 워리어스가 앤드류 위긴스를 계속 트레이드 루머에 포함되는 거 보니까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굉장히 처분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위긴스 보내고 위저드 내가 구단이라면 와이즈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같이. 그러면 골든 스테이트가 안 하겠죠. 그런가? 어쨌든 이제 양측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드라는 게. 그러니까 포함된 것만 이제 패키지로만 보면은 네. 이제 위긴스, 파스칼, 풀 그리고 드래프트 네. 픽인데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나온 팀들 중에서는 저는 골든 스테이트가 가장 이득이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스테판 코리아와 같이 뛰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2년이 남았으니까, 계약 기간 2년이면은 이제 클레이 탐슨 다음 시즌 돌아오면은
클레이 탐슨이 3번 포지션에서 뛰지 않을까. 음. 되게 재밌는 또 조합이 되겠네요, 워리어스가. 그리고 덴버 너게츠도 있었는데, 덴버 너게츠 트레이드 패키지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 게리 해리스, 몬테 모리스, 그리고 드래프트 픽 이렇게 있는데, 너게츠, 저는 이 트레이드가 너게츠가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와 현재를 좀 다 주는 느낌이라서. 뭐 그렇기도 하고, 너게츠는 이제 슈팅가드 득점원이 좋은 득점원이 있어서, 머레이. 네, 머레이가 있어서 약간 겹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머레이가 이제 포인트 가드를 봐도 되니까 볼 핸들링이 좋아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가능성 있는 트레이드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양쪽 다 이득인 맞아요. 양쪽 다 이득인 팀이 그거라서 가능성이 제일 있어 보이는데, 덴버 너게츠를 응원하는 팀으로서는 이게 또 바뀐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 있는 선수들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참 제일 애매하네요, 이게. 제가 느끼기엔. 그리고 필라델피아 식서스 또 나왔는데, 필라델피아 식서스는 벤 시몬스를 그렇게 처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레이드 패키지에 항상 포함되는데, 벤 시몬스, 타이러스 맥시, 그리고 드래프트 픽인데, 이것도 진짜 애매하네. 저는 지난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 때,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 루머에 많이 올랐던 팀이 또 식서스잖아요. 네. 그때도 벤 시몬스가 포함됐었는데, 지금 브래들리 빌 트레이드 루머 패키지에도 포함됐거든요. 제임스 하든이 식서스에 가면은 되게 식서스가 우승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가드 포지션 득점원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식서스가요? 네, 식서스가. 그래서 거기서 뭔가 활로를 튀어주면 엔비드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뭐 그런 시너지를 봤는데, 요번에도 비슷한 패키지로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윈윈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근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가장. 근데 이제 벤 시몬스를 위저드에서 받고 싶어 할지가. 벤 시몬스 근데 좋은 선수잖아요. 좋은 선수죠. 물론 그 슛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유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벤 시몬스가 게르기예요, 소위 말하면. 게르. 그런가요?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슛에 문제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있으니까 장단이 확실하거든요, 선수가. 물론 수비 좋고 스틸 잘하고 그런 사이즈가 좋은 그런 장점이 있지만 참 애매하네요, 트레이드라는 게. 근데 이제 브래들리 빌 인터뷰에서는 최근에는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일축했죠. 떠난다 안 떠난다라는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그렇죠. 네. 안 간다라기보다는 뭐 구단에서 보내지 않으면은 라는 생각이 없다, 아직.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만큼 브래들리 빌이 워싱턴 위저즈 구단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럴 수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망감을 표출했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브래들리 빌로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최종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만약에 정말 브래들리 빌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브래들리 빌이다, 네. 그러면은 최고의 선택이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남는 거를 선택할 건데, 영영 지옥. 지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8년 동안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브래들리 빌이 처음에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팀을 읽어냈거든요. 낮은 성적에서 높은 성적으로. 지금 바닥이. 지금은 바닥에 떨어졌는데, 루키 시즌 때부터 자기가 성장하면서 팀도 같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조널과 함께. 조널은 좀 약간 계절학기 들으러 많이 갔다고. 이제 무릎 부상 때문에 쉬면서 이렇게 외도를 좀 했는데, 근데 지금 팀이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팀을 자기가 다시 한번 꾸려서 재도약해보는 기회를 한번 가지고 싶어요, 내가 브래들리 빌이면. 그러면 영원히 워싱턴에 남겠다. 그쵸. 원맨 팀이 되겠다. 그러니까 영입을 요구해야죠. 원맨 팀으로 남으면 안 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원팀으로 남겠다. 네, 그쵸. 한 팀에서 노비츠키처럼 살겠다. 노비츠키처럼 네, 하겠다. 네. 그리고 루키들이 지금 잘 뽑았어요. 루키들 유망주들이 많은데, 이제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역시 자기 인생 아니라고 막말하시네요. 그러면 떠나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떠나죠. 반지 끼러? 반지 끼로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세는 뭐다? 반지 원정대죠. 그죠. 반지 원정대다. 물론 저는 반지 원정대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슈퍼팀. 슈퍼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워싱턴이라는 도시나 워싱턴이라는 구단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서 레전드로 남아봤자 나중에 평가될 때 워싱턴 레전드잖아. 아, 아, 그쵸. 그거는 되게 약간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히스토리가 있는 팀의 구단의 레전드가 되느냐, 네. 워싱턴의 워싱턴의 레전드로서 만약에 우승을 한다 그럼 정말 레전드가 되겠는데, 그쵸. 과연 브래들리 빌이 뭐 앞으로 한 몇 년 더 뛸지 모르겠, 한 10년 더 뛴다고 생각했을 때 10년 안에 워싱턴이 우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한 자리 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적을 한다. 야, 우승 가능성 있는 팀으로 역시 내가 갔을 때. 역시 대세는 우승이네요, 확실히. 그쵸. 네. 네, 자, 이렇게 브래들리 빌로 한번 살아보기 특집을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재밌는 소재 있으면은 또 명명 라디오라는 틀 안에서 한번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